I know you too, Teddy. It's fine. It's cool. 가여운 것들과 카인즈 오브 카인드니스 이후 1년 만에 돌아온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신작 부고니아가 11월 5일에 개봉했습니다.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의 미국판 리메이크이기 때문인지 이번 신작은 CJ E&M이 참여한 한미 합작으로 제작되었는데 과연 어땠는지 후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거대 제약회사 오솔리스의 오피오이드 중독 치료제 임상실험 때문에 모친이 식물인간이 되고 오솔리스의 살충제 때문에 양봉을 하면서 큰 피해를 봤던 테디 게츠는 어린 시절부터 험난하고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신이 뒤틀릴 대로 뒤틀리고 지금의 꿀벌과 인간들이 위기에 처한 군집 붕괴 현상은 환경오염과 서식지 파괴보다도 상류층 인간으로 위장 침투한 외계인들의 음모라고 믿게 됩니다. 테디는 자폐 증세를 보이는 친척동생 도니와 함께 오솔리스의 대표 미셸 플러를 납치해 어머니와 살던 집 지하실에 감금합니다. 미셸이 모성과 연락을 취하지 못하도록 머리를 모두 자르고 피부에 항히스타민 연고를 바른 테디는 미셸이 안드로메다에서 온 외계인이라고 주장하고 지구인들을 그만 괴롭히고 떠나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4일 뒤에 벌어질 월식에 열리는 외계인들의 회담에 자신과 도니를 데려가라고 요구합니다. 미셸은 테디의 허무맹랑한 말들을 적극 부인하고 테디와 도니에게 죄책감과 동정심을 들도록 유도하지만 테디는 도니에게 외계인의 건물술수에 말려들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거대 기업의 총수인 미셸의 실종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어 지역 경찰이 대대적으로 조사에 나서고 어린 시절 테디의 베이비시터였던 보안관보 케이시 또한 테디에게 사건에 대해 물어보지만 테디는 태연하게 행동하며 미셸이 갇혀있는 지하실로 복귀합니다. 결국 미셸은 본인이 외계인임을 인정하는 것처럼 가짜 자백을 하지만 오히려 테디의 화를 돋고 엄청난 전력에 정기 고문을 당합니다. 더 페이버릿과 가여운 것들을 비롯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영화들을 대부분 재밌게 봐서 올드보이와 장화홍련의 미국판 리메이크와는 다르게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것이란 믿음이 있긴 했지만 의외로 큰 각색 없이 원작의 내용과 설정에 충실해서 놀랐으며 오히려 지구를 지켜라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로 봤으면 더 재밌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작을 안 보신 분들은 굳이 찾아보지 말고 모르는 상태로 부고니아를 먼저 본 다음에 원작을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외계인의 텔레파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 제작한 헬멧과 비닐옷을 입는 설정이 없어지고 때밀이 수건으로 피부를 벗기고 물파스를 바르는 것 대신에 온몸에 연고를 바르는 것으로 순화된 것과 지하실에서 오버 더 레인보우 대신에 그린데이의 베스킷 케이스를 트는 것처럼 약간 각색된 부분들이 있어도 원작의 설정이나 스토리를 거의 그대로 따라가긴 하지만 원작보다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분위기가 강해졌고 원작의 주인공 이병구에게 어떤 아무런 일들이 있었고 왜 강만식 사장을 납치했는지 자세하게 묘사되었던 것과 다르게 리메이크는 테디의 시점으로 그려지는 장면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동기가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약간 아쉬웠습니다. 다만 원작에서 경찰들이 나오는 장면들은 추상철 형사가 병구를 찾아가는 부분을 제외하면 병구의 이야기와 동떨어진 느낌이 들었지만 리메이크에선 테디와 케이시 보안관보가 예전부터 알던 사이란 설정이 추가되고 경찰의 비중을 확 줄이고 테디와 미셸에게 집중했던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영화들은 엽기적인 수준의 기괴함과 잔인하거나 성적인 묘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유명하고 원작 또한 온갖 엽기적인 고문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본작 또한 청소년 관람 불가와 제한 상영가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수위의 장면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역수를 제외하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 맞나 싶을 정도로 두 장면 정도를 제외하면 심하게 잔인하다고 느낄 장면이 나오지 않으며 납치당하는 사장이 여자로 각색되었기 때문인지 성적인 묘사는 일부러 최대한 배제한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원작을 충실하게 따라가서 비슷하긴 하지만 요르고스 란티모스 식으로 재해석한 엔딩은 개인적으로 원작보다 더 좋았다고 생각하며 원작 또한 특유의 병만 넘치면서 암울한 분위기 때문에 좋아하지만 부고니아는 원작을 훌륭하게 재해석한 리메이크라고 느꼈습니다. 엠마 스톤은 이번이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과의 네 번째 작품이고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2번이나 받았을 정도로 워낙 연기력이 훌륭해서 배역을 완벽하게 소화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지만 의외로 초중반부는 엠마 스톤보다 제시 플레먼스의 활약이 돋보였고 단역이나 조연으로 출연하던 시절의 제시 플레먼스는 뭔가 푸근하고 친근한 인상이었지만 작년에 개봉한 11워에서 빨간 선글라스를 쓴 군인 역으로 짧게 등장해서 What Kind of American을 비롯한 대사 몇 줄만으로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는데 이번 작품 속 모습은 11워의 빨간 선글라스 군인이 원작의 이병구의 인격을 가진 화이트 트래쉬로 환생한다면 이런 느낌일 것 같을 정도로 훌륭한 나레이션으로 영화를 시작해 최중반부를 캐리했습니다. 엠마 스톤이 2년 만에 세 번째 아카데미상을 수상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후보엔 무조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시 플레머스는 나무주연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부고니아는 지구를 지켜라의 설정이나 내용을 충실하게 따라가지만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감성으로 훌륭하게 재해석한 리메이크이고 개인적으로 가여운 것들만큼 만족스러운 영화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엔 명작이라고 부를 만한 영화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본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와 프랑켄슈타인이 정말 만족스러워서 하반기엔 훌륭한 영화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의외로 알게 모르게 한국 영화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리메이크되고 있는데 봉준호 감독의 마더와 기생충의 HBO 드라마로 리메이크될 예정이고 제임스 wan 감독을 비롯한 컨저링 시리즈의 제작진이 부산행을 리메이크한 라스트 트레인 투 뉴욕을 선보일 예정인데 미국 감성으로 재해석된 부산행은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집니다. 휴식기 이후에 돌아올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차기작은 동명의 프랑스 범죄 소설을 원작으로 한 페이탈이라고 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암살자 여주인공 역에 이번에도 엠마 스톤이 유력한 후보라고 해서 차기작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고니아를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